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오늘 영상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발표된 11월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해 간단히 짚어드리고, 둘째는 오늘 중국과 홍콩 시황, 특히 바이오주의 급락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셋째는 오늘 개장 전부터 장중까지 나온 업종별 동향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현지 시간 12월 15일 오전 10시, 즉 한국 시간 11시에 중국의 11월 3대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황색이 발표치고 파란색 점선이 예상치입니다. 우선 11월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은 3.9%로 전월치인 4.9%를 하회했고 예상치인 3.57%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11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3.8%로 전월치인 3.5%보다 소폭 개선됐고 예상치인 3.17%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고정자산 투자 누적 증가율은 5.2%로 전월치인 6.1%보다 낮았고 예상치인 5.29%의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세계 그래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수 시장을 대표하는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시면 올 들어 3월 이후부터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의 흐름을 대표하는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올 들어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투자 지표인 고정자산 투자를 보셔도 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개 지표 모두 올 들어 계속 둔화세지만 내수 지표를 보면 3분기에 가장 안 좋았고 4분기 들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조 지표도 물론 수치는 낮지만 4분기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 물론 향후 흐름을 계속 봐야겠지만, 그래서 11월을 포함해 지난 몇 개월간 경제지표 추이를 보면 한마디로 중국 실물 경제지표의 뚜렷한 개선까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12월 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에서도 명확히 느낄 수 있는데요. 발표문 중 두 번째 단락 중 일부를 발췌하자면, 거시경제에 있어서 과거의 성적을 충분히 인정한 동시에 중국 경제 발전이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예상 약화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세계적인 전염병 충격하에 100년 변혁의 진전은 가속화되고 있고 외부 환경은 더 복잡하고 가혹해지고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이다. 우리는 곤란을 정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 등등.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 풀 번역본은 찐중투 직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이후 인민은행, 은보감위, 재정부, 국세총국, 발개유, 교통운수부, 수력부, 공신부 등 국가부처에서도 온자, 즉 안정, 온자를 중요시하고 성장 안정화와 관련된 발언을 했고요.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성장 안정화 관련 계획을 잇따라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 작업은 전혀 방심하면 안 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관리에 힘쓰고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효율성, 더 현장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짧은 시간에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12월 15일 수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주요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지수 0.38% 하락, 심천 성분지수 0.73% 하락, CSI 300 지수 0.87% 하락, 과창 50 지수 1.01% 하락, 창업한 지수 0.87%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 중 업종별 등락은 상승폭 큰 순으로 전력 2%대, 도로, 수력, 건설, 석탄 1%대, 그 외에 철강, 부동산, 해운, 방직, 의료, 환경보호, 항구, 증권, 포장, 제지, 무역, 레이저 등이 1% 내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제약 3%대, 음료, 식품, 비료, 농약, 의료보건, 공항, 기초금속, 일용화학, 외식, 관광, 주류, 바이오, 반도체 등이 1%대 하락했고 그 외에 교육, 항공우주, 전자부품, 가전, 정밀화학, 자동차 부품, 항공, 화학원료, 귀금속, 소매화학, 섬유, 자동차 등이 1% 내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 0.91% 하락, 홍콩 H지수 0.9% 하락, 홍콩 테크지수 1.52%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유틸리티 1%대, 에너지, 통신 등이 1%내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헬스케어 9%대, 원자재, 내구재 소비 1%대, 그리고 IT, 테크, 필수 소비, 공업 등이 1%내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중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바이오인데요. 양면강덕 상해 종목이 10% 하한가를 찍었고 그 외에 태격의약 심천 종목이 8%대, 강룡화성 심천 종목이 7%대 급락했습니다. 홍콩 증시 바이오주 중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야오밍생우, 야오밍바이오인데요. 야오밍바이오가 19.24% 폭락했고 양면강덕 19.06%, 그리고 강룡화성 홍콩 종목 15%, 진스루이바이오 11%, 야오밍쥐노 JW 테라피우틱스가 11%, 쥔시바이오 10%, 이노벤트바이오 9%대, 태격의약 홍콩 종목 8%대 급락했습니다. 그 외에 베이진 홍콩 종목 7%대, 복성제약 홍콩 종목 6%대. 12월 15일 오늘 바이오주들이 일제 폭락한 원인에 대해 찾아보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이 대체로 무난했는데 오후장 들어 특히 후반부에 들어서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후 중국 현지 금융포털 허슌, 금융언론사 증권시보 등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 12월 14일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가 8개 중국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인데 그중 글로벌 최대 무인기 기업인 따jiang DJI가 있다. 또한 관계자에 의하면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16일에 추가로 일부 중국 기업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넣을 건데 거기에 바이오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기술, 테크 관련 기업 위주로 제재해 왔는데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오늘 오후 갑자기 일부 바이오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공황 심리가 확 커지면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홍콩에 상장한 중국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원인에 관해서는 찐중토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시간 순서대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6월 하순에 발표된 제5차 의약품 공동구매 낙찰 결과에서 약가 인하폭이 너무 큰 바람에 복제약 이익률의 악화 우려가 커졌다는 악재가 있었고, 둘째는 7월 2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항암제 임상시험 규범화를 취지로 하는 지도 원칙을 발표해서 항암제 임상시험 심사 통과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 셋째는 중국 현지 유명 투자사인 힐하우스 캐피털가 장기적으로 보유해왔던 바이오주 중 2분기에 갑자기 갈라잉이라는 종목을 반이나 매도했고 이어서 3분기에 태격의약, 양면강덕 등 바이오주 지분을 잇따라 매도하면서 태격의약이나 양면강덕의 경우는 10대 주주 명단에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넷째는 미국 현지 시간 10월 1일 머크사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중간 분석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야오밍바이오가 급락했고 또 미국 현지 시간 11월 5일 화이자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상 3상 중간 분석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야오밍바이오가 또 급락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6월에 제5차 의약품 공동구매에 이어서 11월 26일에 제6차 의약품 공동구매 입찰이 진행됐다는 점. 그래서 오늘 폭락한 것은 물론 미국 측의 제재 리스크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오늘 이런 새로운 악재가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은 사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어서 오늘 개장 전과 장중에 나온 기타 업종 관련 동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태양광, 부동산, 플랫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예측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610만 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는데 이로써 3년 동안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끝냈습니다. 이중 승용차 판매량은 2,130만 대로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340만 대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750만 대로 전년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중 승용차 판매량은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8% 증가,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500만 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둘째, 태양광.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 명예이사장은 2021년 중국 태양광 산업 연간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중국 태양광 생산 용량 예상치는 기존의 55에서 65기가와트에서 45에서 55기가와트로 하향 조정하는데, 하향 원인은 태양광 신규 프로젝트 쿼터 발급이 늦춰졌고 관련 가격 상승이 컸다는 점입니다. 2022년 중국 태양광 생산 용량은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준비 추진하에 75기가와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부동산. 중국 재정부 부장은 부동산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크고 상황이 매우 복잡하므로 부동산세 입법 작업은 차례대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세 개혁 시범을 한층 더 심화하고, 이런 시범은 전체 개혁에 대해 시범 돌파 견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부동산 거시 통제의 수요 측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예상을 안정화할 수 있고, 또 향후 전국적인 통일된 입법을 위해 경험을 쌓고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플랫폼. 중국 소비자협회가 각종 앱의 회원 탈퇴 관련 설정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滴滴出行, 支付宝, 즉 알리페이, 淘宝, 饿了么, 饿了么는 음식 배달 앱 2위예요. 그리고 텐센트 뮤직 등 20여 개 앱의 회원 탈퇴 설정 절차가 불합리적이다고 했고요. 해당 앱에서 회원 탈퇴를 직접 할 수 없고 자동 푸시 메시지도 제거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소비자협회는 각 해당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내 개선 건의와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만약 해당 기업들이 제때 정돈을 안 한다면 협회에서 법에 의거해 후속적인 감독 관리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15일 수요일 중국 11월 실물 경제지표 발표, 중국과 홍콩 시황, 특히 바이오주 급락 원인, 그리고 자동차, 태양광, 부동산, 플랫폼 관련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터였습니다.